하나, 둘, 셋. 솔직히 말하자면 믹스테이프를 만들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만들다가 보니까 이거 약간 믹스테이프 형태의 곡들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게 이번이 20주년 딱 다음 해라 이제부터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치 다시 첫 해가 된 것처럼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다 새로 배워야 되는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만들면 뭘 만들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믹스테이프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자유로웠죠, 만들 때. 심도 깊은 고민 같은 건 약간 뒤로 젖혀두고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원래 좀 다른 곡들도 몇 개 있었는데 그 곡들을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빼자고 제가 조금 더 대중적이었거든요, 몇 곡은. 그래가지고 그 곡들은 일단 빼두고 사람들이 에픽하이 수록곡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곡들을 타이틀로 하고 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노래들을 빼자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트랙 리스트를 빼고 보니까 이제 납득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스라랑 투카도 나도 이 방향이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저희 앨범들을 쭉, 그간의 앨범들을 쭉 보면 사실 이런 음악들이 있었고 지금 펌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음악들이 있었고 그 음악들 위에 몇 개의 또 에픽하이스러운 음악들이 들어갔을 뿐이었는데 사실 그것만 쏙 뺀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갑자기 힙합 앨범이라고 하니까 좀 사실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나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물론 믹스테이프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했지만 이게 힙합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기존 코어 팬들이 좀 좋아하겠다. 왜냐면은 옛날 향수도 좀 자극하는 부분들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거지, 힙합이기 때문에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한 적은 난 딱히 없어. 저도 없어요. 워럴드 프로듀서로서 네. 창작의 동기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잡혀있는 투어에서 옵니다. 그냥 일처럼 한다고? 그냥 해야 되면 한다고?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맞잖아. 그거 맞잖아.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해야 돼서 하는 것 같고. 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팀에서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두 분도 인정하겠지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해도 되는데 하느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안 하면 친구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럼 세 분 약간 음악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막 우와 재밌다! 내가 아주 이번에 걸작을 만들 거야. 뭐 이런 스네어를 내가 아주 그냥 여기서 라임을 그냥 아주 때려 박을 거야. 이런 거 없죠. 음악 자체를 만드는 건 재미있다기보다 얘네들이랑 같이 만드는 게 재밌어요. 박규봉을 만들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게 음악도 만드는 것 뿐이지.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앨범을 만들 때마다 마치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뭐 전자음악, 뭐 EDM을 좀 섞어가지고 뭐 우리의 기존 팬들을 빡치게 하자. 힙합 팬들을 짜증나게 하자. 뭐 이런, 마치 저희가 무슨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한 번도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음악을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힐앤미스가 계속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후에 정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게 20주년 콘서트를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히트곡들도 당연히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노래들도 히트곡이 되어 있는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길게 음악 하실 거면 hit도 중요하지만 매번 hit 하는 것보다는 미스도 감안하고 하는 것도 뮤지션에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요? 헐! 너무 슬픈 어떻게 얘기 하면 그 시야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결혼하고 아빠 되면 정말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시야에서도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기존 힙합 팬들의 시야에서 내가 멀어졌나까지 신경 쓸
지금 나 얀키도 보기 힘들어. 나 MYK 본 지 지금 거의 한 5년 된 것 같아. 살다 보면 이 나이가 되고 이 환경이 이렇다 보면 많은 걸 신경 쓰고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눈앞에 울고 있는 내 아이부터 지금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지. 내가 힙합에서 시야에서 멀어졌네. 내 아이 시야에서도 자주 멀어지는 판국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3년 전에 보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버지까지 갔어. 그래서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정말 농담 아니고 최소 한 10년 넘게 단 하루도 한순간도 기존 힙합 팬들의 시야에서 멀어졌나?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누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미친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멀어졌으면 멀어졌다고 누가 얘기해 주면 되는데 쓰라야, 우리 그걸 진짜 우리 앞에 와가지고 야 너네 기존 힙합 팬들 시야에서 너무 벗어났어. 쓰라야, 우리 힙합 팬들의 시야에서 너무 벗어난 거 아니야? 이걸 누가 얘기만 해줬다면 우리가 잠깐이라도 돌아봤을 텐데. 살짝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누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너무 웃겠다. 그렇게 느껴서 조금 우울해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상대적인 거니까. 네,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에픽하이 같은 경우는 그 질문이 좀 약간 애매한 게 저희의 시작을 보세요. 1집부터 보컬 피처링 발라드 가수랑도 많이 하고 막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우산 같은 곡이 사실 뭐 나왔을 때 뭐 다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별로다, 뭐 변질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어느 정도로 그 시야에서 먼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까웠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지금은 진짜 생각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Baby, no. Life ain't no cage. 언어 유희적인 역시 교수님! 평론가 김정식 씨 나오셨네. 그가 가사를 논하다. He's talking about the lyrics. 힙합 에라 쪽에서는 에라. 에라? 언어적인 유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뭐 펀치라인 킹이라든지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가사를 잘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약간 분위기인데 제가 종합해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생각을 얼마만큼 공감해주는 가사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말한 것과 비슷한데 한 번, 두 번 듣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야 이거 중요하지. 아니 그치, 가사는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직관적으로 돼. 잘 들리고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공감이 돼야지 가사인 거지. 맞아. 그냥 좋은 말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붙인다고 좋은 가사는 아니잖아요. 그때 한국 힙합 태동기 때 그 해동기. 좀 가사들이 좀 어려웠잖아요. 해석하기도 좀 힘들고. 예. 그러니까 그때 어렵지 않으면 못하는 것처럼 약간 여겨지는 단어들 아예 일상생활에 안 쓰는 단어들만 쓰는 거 있잖아요. 약간 가사에. 학자스럽게. 근데 지금은 그땐 막 사자성어 쓴 다음에 가사지에다가 가로치고 야, 풀이 풀이도 막 적어놓고 그랬어. 라임에다 이렇게 괄호 쳐놓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한 번에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사들이. 왜냐면 예전보다 더 음악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그 중요한 얘기들 빨리 해주는 가사들이 좋은 가사가 아닌가. 자기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면 웬만해서는 가사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은 그 가사가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가사인 거잖아요. 그냥 다양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너들은 한 뮤지션,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한 뮤지션이 이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거를 다 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많은 경우 한 아티스트가 막 철학적인 것도 해주길 원하고 문학적인 걸 해주길 원하고 그러면서 재밌는 거 뭐 바이럴 될 만한 걸 해주기도 원하고 막 너무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아티스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해주고 다른 아티스트는 또 다른 니즈를 채워주면 되니까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하게 들으세요 그냥.
Trash motherfuckers, rap motherfuckers, backstabbing ass scum. 아, 자가 복제한 적 많죠. 복제 좀 하면 안 되나? 내 건데. 내가 내 거 뺏기는 줄 말해. 뭐 그런 거 있죠. 막 남을 뺏기는 것보단 낫지. 이렇게 열심히 야심차게 트랙 막 열 몇 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왔을 때 이렇게 탁 털어주는데 빡 나오는데 야 꺼. 당장 휴지통에 쳐 넣어라. 그거랑 보네이터가 다른 게 뭐냐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보네이터 3, 보네이터 4, 보네이터 5 이렇게 8명이 돼 있으면 자가 복제 아닙니까? 그거부터 자가 복제지. 그래도 베낄 거면 자기 자신을 자신을 베끼는 게 자신과의 싸움하는 거죠. 네. 그럼 뭔가 음악을 많이 들으실 좀 여유는 있어요? 전 다행히 하루가 음악을 미친 듯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켄드릭 유포리아 나온 거 저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요? 하루가 제 방문을 뻥 열고 들어와가지고 Daddy, Kendrick dropped.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유포리아 듣고 그런 다음에 제가 개방에 딱 들어가지고 Drake dropped. 그러면 드레이크가 새로 나온 것도 듣고 그 다음에 하루가 또 들어와서 Kendrick dropped another one. 그래서 듣고 30분에 Kendrick dropped another one. 그래가지고 또 듣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같이 들을 친구가 있어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음악을 함께 듣는 시간. 혜정이도 음악 되게 잘 알고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음악 들고 있어요. 이게 친구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친구잖아요. 그것도 되게 오랫동안 함께하는 친구. 그걸 보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언어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에픽하이가 다른 아티스트보다는 좀 더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영어 잘한다고 해외 투어가 잘 되면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해외에서 돼야 된다고 여기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K-팝이 사랑받으니까 뭐 아니면 뭐 K-힙합이 사랑받으니까 뭐 잊지마 같은 케이스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잊지마가 됐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 친구들이 한 무언가가 여기에 들어간 보이지 않는 어떤 노력,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유니크하게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준 건데 해외에서 사랑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사랑받아야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냥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음악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연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만 꾸준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처음 갔을 때는 개판이었죠. 지금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뭔가 페스티벌에 초청될 만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때도 그냥 저희가 언더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마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시작한 거고 좀 여러 페스티벌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는 이제 10년차 가수인 거죠. 약간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면요. 저희나 다듀 같은 경우가 그때는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나가서 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무대 위에 서야 돼요. 올라가서 노래를 사람들한테 실제로 들려줘야만 그게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버릇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진짜 트렁크에서 CD를 파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스트리밍 시대라도. 그걸 오랫동안 해왔고 그 마인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완전히 녹음까지 끝난 노래가 한 4개? 5개 정도는 돼요. 근데 제가 솔로 앨범이 한 장밖에 없는 이유는 저 솔로 하기 싫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솔로 하기 싫고 제가 솔로 앨범이 한 장 그래도 있는 이유는 제가 원해서 만들었다기보단 정말 그때 약간 살기 위해서 그냥 입을 연 느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뭐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솔로 앨범 지금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팀이랑 같이 하는 게 좋고 제가 활동이 많고 그럴 때 약간 그 막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에픽하이에서 뭐 타블로랑 다른 멤버들이랑 사이 안 좋고 타블로가 막 독립하고 싶어 하고 지 혼자서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아직도 저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팀이랑 같이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이 집 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떡하지? 그놈의 입이 문제예요.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좋아요. 막상 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기 싫어요. 왜 내가 스스로 얘기해놓고 이렇게 다가오면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 언더그라운드 EP. 전설이지 전설. 저 진짜 농담 아니고 이번 펌프 앨범 제목 정할 때 제가 언더그라운드 EP로 해도 되냐고 그냥. 이걸 퉁치게? 그랬더니 이걸로 퉁칠 생각하지 말라고. 난 고향이 없는 거지. 어린 시절 외국에서 검은 머리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냥 꾸준함이니까 뭘 특별히 어느 한 부분에 한 영역에 어떤 걸 뭘 잘한다기보다 저희가 계속 보여줬던 건 20년 동안 정말 꾸준히 음악 냈고 꾸준히 활동했고 꾸준히 공연했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끌고 가는 게 장기적인 목표가 아닌가. 저희가 20년 이상 이렇게 한 게 굉장히 희귀하고 희한한 일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꿈꾸는 거는 언젠가 에픽하이가 진짜 할아버지가 됐을 때, 정말 할아버지처럼 보일 때, 할아버지 치고 너무 잘한다 라는, 그게 너무 웃겨서 막 약간 해외 토픽감 돼가지고 해외 토크쇼에도 나가고 Three Korean 할아버지's rapping their asses off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지금 활동하고 있던 친구들도 아직도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교류도 하고 페스티벌도 하고 그냥 그게 당연한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음악 하는 게 그냥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